책은 5페이지 5페이지 봐요. 첫 시간은 오리엔테이션 좀 OT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번에 좀 들은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한 번 더 들어요. 더 듣고. 그러니까 OT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한 1년 해요. 1년 해서 이제 합격하는 학생이 있고 떨어지는 학생이 있죠. 근데 1년 동안 공부의 여기서 방향을 잡아야죠.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은 그 얘기가 뭐냐면은 단추를 잘못 깨면은 계속해서 잘못 깨죠. 그걸 이제 시행착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노량진에 이렇게 보면은 학원이라든가 각 선생님들이 등등이 학습 지도가 있어요. 학습 지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좀 상업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저도 상업성이 있나?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그 정도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 지도에서 뭐가 있냐면은 상업성이 있어요. 이 상업성을 조심해야 돼요. 요거 여러분한테 첫 장 요거 못 받은 학생 손 들어봐봐요. 이거 이따가 쉬는 시간에 받아가고 여기서 읽어보면은 첫 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제가 강의 경력이 25년이죠. 강의 경력이 25년인데 그러니까 25년 동안 오랜 동안 공무원 강의를 했는데 다른 강의 말고 공무원 강의만 25년 했어요. 25년 했기 때문에 그동안 학습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축적이 되어 있어요. 어젠가 전번주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학습 제도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대 개인적으로 자기가 나한테 오대.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인강을 또 들을 수 있는데 그 학생이 그러대 자기가 서울대 교육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도 학원가 대입반이죠. 그런 데서 학원가에서 학습 지도를 담당했다고 하더라고. 담당했다고 하는데 제가 학습 지도를 이렇게 해줬는데 그 학생이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학습 방법이 있대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25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 학습지도의 경험적 축적이 있죠. 축적이 교육학에서 말하는 그 전공하고 거의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경험이 상당히 정확하다는 거죠. 그게 있어요. 그러면 25년 동안 제가 학습을 경험한 학습인데 그러면 첫째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출제 경향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출제 경향.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제 카페나 이런 데 보면은 제 글씨가 좀 악필이라고 하죠. 악필이라고 하는데 악필이라고 하는 원인 전에는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하도 악필이라서 하는데 제가 손이 다쳤어요. 손이 거의 끊어진 거야. 그래서 손이 좀 떨려요. 떨리기 때문에 좀 악필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좀 이해하시고 선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다쳤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가서 악필하고 악성도 뭐 퍼뜨리지 말고 누가 악필이라고 하면 손이 다쳐서 그렇다 뭐 그렇게 변명을 해줘요. 자, 출제 경향을 우선 알아야 되겠죠. 흔히들 이런 말이 있죠.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적을 알고 나를 하면은 뭐 100점 100점 한다고 하고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면은 100점 100패를 해요.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험 출제 경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출제 경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죠. 민주국가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론정치죠. 그러면 여론정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정치인들이 있다 얘기죠.
그러면 정치인 뜯어먹으려면 새끼들, 정치인 요놈의 새끼들이 뭐냐면은 여론 정치가 있는데 그 여론 정치에서 표를 의식한단 말이에요. 표를. 그래서 국민들이 잘못하면 이게 표에 대한 여기서 중후 정치가 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게 민주 정치가. 그걸 이제 포퓰리즘이라고도 하죠. 이게. 그래서 여론 정치이기 때문에 바로 뭐냐면은 쉬워도 안 되고 어려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너무 어렵다 이겠죠. 그러면 너무 어렵게 출제되면 어떻게 어렵게 출제되면은 여론이 안 좋다 이겠죠. 여론이 안 좋으면 이게 어디로 화살이 가나 정신한테 화살이 가죠.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서 2009년 사건이 있어요. 2009년 사건이 뭐냐면은 이때 꽈락이 7급이죠. 2009년 7급이 어떤 사태가 있었냐면은 87%가 꽈락이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이때 뭐가 좀 어려웠냐면은 한국사, 국어 두 과목이 특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때 시간 부족 걸리는 바람에 뭐가 있냐면 경제겠죠. 경제 계산 문제를 애들이 학생들이 그때 계산 문제를 풀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간 부족 걸리는 바람에. 그래갖고 꽈락만 87% 나오세요. 그래서 직렬에 따라서는 뭐냐면은 어떤 직렬에서는 15명을 뽑는데 뭘까? 꽈락 면한 사람이 5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0명을 뽑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담당자가 국회에 불려가서 문책을 받았어요. 국회에서 문책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되냐면은 감사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감사원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이때 2009년 감사원에서 감사 받았어요. 그러면 이 담당자가 어떻게 되냐면은 문책을 받아요. 그럼 문책을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의 감봉이 돼요. 감봉. 월급도 적은데 그 감봉 당한단 말이에요. 감봉 당하고 어떻게 돼요? 승진해서 또 누락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진에 누락당하고 감봉당하고 또 자천된단 말이에요. 자천되면 또 어디로 가요? 울릉도로 가서 오징어 씻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목포로 가서 목포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자천되고 그래요. 그래서 2010년 또 사건이 있어요. 이때 굉장히 지탄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탄을 받아갖고 이때 어떤 사태가 나냐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7급에 30분인가 시간을 더 줬어요. 시간 부족 걸려서 그러니까 이때 30분이 그래서 연장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전에는 50초인가 한 문제 푸는데 50초인가 됐는데 지금 1분인가 주죠. 예, 그게 바로 이때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이 사건 때문에 50초에서 10분을 늘었어요. 그래서 2010년 사건이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 컷이 몇 점이었냐면은 이때 컷이 81점 토달했어요. 81점 토달했는데 이때 굉장히 쉽게 출제했어요. 쉽게 출제하는 바람에 또 어떻게 되냐면 이때 81점이 아니라 71점에서 토달했는데 어렵게 출제해서 여론 지탄을 받으니까 여기서 좀 쉽게 출제했어요. 좀 쉽게 출제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은 컷이 89점이었어요. 일반 행정이. 그러면 또 쉽게 출제됐다고 또 문책을 또 받았어요. 문책을 또 감사받고 도대체 무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래도 문책을 받고 저래도 문책을 받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뒤지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자기 책임을 피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책임을 피하려면 어떻게 출제해야 될까? 쉬워도 안 되고 어려워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쉬워도 안 되고 어려워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출제하냐면 한 70점 정도는 뭐가 될까? 입에다 쳐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에 들어온 것은 몇 문제가 들어온다는 걸까? 한 문제에서 6문제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해도 학생에 따라서는 뭘까? 공부 안 하고 봐도 7점 나와요. 공부 안 하고 봐도. 공부 안 하고 봐도 7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별력이 한 문제에서 6문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변별력이 쉬워도 안 되고 어려워도 안 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한 문제에서 6문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7급이 있고 9급이 있죠. 이렇게 했는데 7급은 7과목이고 9급은 이렇게 5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변별력을 넣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전부 다 변별력이 6문제씩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제위원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출제위원들끼리 회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요번에 누가 짐을 짊어질 겁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누가 짐을 짊어집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까? 어느 쪽에서 좀 변별력이 세게 들어갈 거냐 이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과목에서 변별력이 한 3문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별력이 3개가 들어가면 한 3과목에서는 변별력이 한 6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별력이 이쪽에서 한 3개밖에 안 들어갔을 때 좀 운이 좋으면 몇 점도 나올 수 있을까? 95점도 나올 수 있겠죠. 어떤 과목에서 운이 좋아서.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어떤 학생인데 애무 영차직 학생인데 그 학생이 또 이거 내 인강 들을 건데 인강 들으면서 나 씹으면 안 돼. 미안. 자기 봐. 자, 그 학생이 작년에 헌법이 95점 맞았단 말이에요. 헌법이 95점 맞고 한국사가 한국사가 이 학생이 작년에 한국사를 60점 맞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아슬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나한테 수업을 듣고 그리고 나한테 학습 지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학습 지도를 받을 때 내가 학습 지도에서 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이게 변별력이 작년에 쉬웠단 말이에요. 쉬우니까 되게 한 번 쉬우면 그 다음에 어렵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쉬웠으니까 올해 어렵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하라고 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표정이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병신 그거. 그래갖고 올해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사 85점 맞았단 말이에요. 85점 맞았는데 헌법을 55점 맞았단 말이에요. 이래서 1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1년. 왜 이런 사태가 나올까? 원래 인생이 이래.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할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과목에서 점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나왔으면 이걸 자기 실력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자기 실력으로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나 여러분은 학생이란 말이에요. 학생이고. 그러니까 떨어졌으면은 어떻게 하는 걸까? 떨어졌으면은 다 새로하는 기분을 하시란 말이에요. 다 어느 쪽에서 변별력이 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요 과목에서 변별력이 좀 세게 들어와서 6문제 들어와서요. 그러면 다음에 쉽게 줄지 될까 어렵게 줄지 될까? 그 장담 못한다 이게야. 장담 못한다 이게야. 장담 못하니까 절대적으로 공부는 찍어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총접전 하라 이게죠. 어떤 학생이 합격자가 합격자 속에 이런 말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은 이거 출제될까 말까? 이거 출제될까? 출제 안 되지? 안 돼. 이거 덮어두고 나가. 이지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 출제될까 말까 그거 생각하는 동안에 말까 하고 말아라 이게 하고 말아라 이게. 합격자 속에 그게 있어요. 내가 학습지도는 한 학생인데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뭘까 이거 출제될까 출제 안 될까. 어떤 선생님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출제 안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출제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뭐야 상업성이란 말이에요. 상업성. 이거 출제 안 된다. 내가 줄여준다. 내가 찍어준다. 이거 상업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줄여준다. 찍어준다. 이거 뭐야 이거. 찍어준다. 줄여준다. 상업성이라는 거 알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별력이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국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변별력이 대체적으로 2과목에 들어오고 6개 들어오고 이렇게 한 3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3과목이 변별력이 한 6개 들어오고 나머지가 한 3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출제되는 것이 관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변별력이 3개 들어갈 때 운이 좋으면은 모두 맞출 수 있어요. 95점이 맞출 수 있다 이거죠. 이걸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일단 떨어졌으면은 공부하는 방법에서 다 새로하는 기본을 하시라 이거죠. 어디까지나 여러분 학생이다 이거죠. 그리고 로또 한 장 산 기본으로 하지 마라 이게요. 로또. 로또 한 장 산 기본으로 공부하지 마라 이거죠. 이거 출제될까? 이거 출제 안 될까? 하지 마라 이게야. 그 생각하는 동안에 뭘까? 하고 말아라 이게야. 이게 하고 말아라 이게야. 선생도 시험에 들어가 봐요. 이게 담당 과목 선생도 시험에 들어가면 100점 맞을까? 선생이 100점 맞을까? 선생도 한 3문제 틀려 나와요. 선생도. 문제 어렵게 출제되면은. 근데 선생도 3문제 틀리는데 지가 찍는다고 하는 것은 뭐야? 지가 찍어주고 줄여준다고 하는 것은 사기지. 그거는 사기고 상업성이란 말이야. 선생도 한 3문제 틀린단 말이야. 어렵게 출제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출제 경향은 어떻게 돼요? 변별력이
감옥에 따라 한 3개 들어올 수 있고 감옥에 따라 6개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자, 그 변별력이 들어온 것을 뭘까요? 변별력이 들어온 것을 찍는다.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요약서를 보지 말란 말이에요. 요약서. 그리고 합격자 노트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합격자 노트. 병신들이 합격자 노트 본단 말이에요. 왜? 합격자 노트는 이게 몇 년 된 걸까? 1년, 2년, 3년 지난 거죠? 그리고 언제고 신형이 한 3문제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신형이 들어오는데 신형이 들어온 것이 이게 감당하겠어 못하겠어 이거.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고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한 3문제 정도가 신형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형. 그러니까 선생들이 계속해서 책을 검토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수들이 책을 계속 낸단 말이에요. 책을 계속 내면 그거 출제한단 말이에요. 왜? 책 팔아먹어야지. 에? 책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니냐? 교수들이. 그러니까 언제고 신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형이 들어오기 때문에 언제고 새로 하면 할까? 책 언제고 개정판 바꿔서 해주란 말이에요. 에? 언제고 신형이 들어오니까. 여러분이 책을 몇 페이지를 한번 잠시 봐봐요.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348페이지 이렇게 봐봐요. 이론책이 있죠. 이론 348페이지 보면은 이 책이 언제 나왔냐면은 시험이 8월 달에 했죠. 근데 7월 달에 나온 책이야. 근데 거기 봐봐요. 348페이지 밑에 보면은 동공통감이 있죠. 예, 동공통감 외기 있죠. 외기 있어 없어? 예? 동공통감 외기. 요번에 그게 출제됐죠. 예? 그게 출제됐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판에는 그 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작년 판에는 외기가 없단 말이에요. 외기가. 올해 7월 판에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신형 튕겨 들어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 책이 뭘까? 저는 언제고 신형 다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작년 판은 없단 말이에요. 그 외기가. 알고 그래요? 한 3문제 정도가 신형 튕겨 들어온단 말이에요. 신형 튕겨 들어오니까 공부할 때 뭘까? 요약서하고 합격자 노트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게 보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 참고 사무소는 있단 말이에요. 참고 사무소는 있어도 주교제를 하지 말란 말이에요. 주교제로. 신형을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신형 감당 못하니까. 그러니까 출제의 경향은 변별력이 몇 문제 들어와요? 3문제 정도 들어오는 과목이 있고 몇 문제 들어와요? 6문제 들어오는 과목이 있다라는 거 하려면 이게. 예? 그래서 자기가 운이 좋게 어떤 과목 95점 맞았다. 실력으로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일단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전체적으로 새로 하는 기분을 하시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골라가면서 하나씩 안 나와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출제 경향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학생들의 개인차가 존재한다는 거죠. 개인차가. 그렇죠? 개인차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25년 동안 보면은 어떤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뭘까? 원천적으로 합격이 불가능한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예? 원천적으로 합격이 불가능한 학생이 있고 보통 이하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하. 근데 가끔 이제 학생이 개인적으로 상담하는데 이런 학생이 가끔 온단 말이에요. 오는데 그 학생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말까? 너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겠죠? 그 사람은 앞에서 그 말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간혹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개인차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PAST 시험에서 이 뜻이 뭐가 있어요? 언어 논리 영역이 있죠. 이게 개인차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언어 논리 영역에서 개인차 있고 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상황 판단에서 개인차 있어요, 없어요? 상황 판단에서. 예? 상황 판단에서 개인차 있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자료 해석에서 개인차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수리 영역이 뭐로 들어가요? 수리 영역이 자료 해석으로 들어가요. 예? 개인차 있어요, 없어요? 이거.
내가 요새는 합격자한테 제 점수를 통계를 받아요. 통계를 받는데 왜 과학적 데이터를 마련해서 통계를 받는데 서울대에 있답니다. 서울대들은 국어 영어가 뭐가 나와요? 국어 영어가 이게 90점씩 나와요. 이게 대부분이 나와 이게 국어 영어가 대부분 90점 나온단 말이에요. 90점씩.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까? 헌법이나 한국사 같은 것은 뭘까? 점수 조금 덜 나와도 합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합격한단 말이에요. 국어 영어 경제 이거 경제가 이거 90점씩 나와요. 더 점수 통계 받으면 애들한테. 에? 그러면은 실컷해도 뭐야? 노량진에서 3년 4년 하더라도 뭘까? 이거 70점씩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실컷해도. 에? 개인차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개인차가 왜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생이 여기서 뭘까? 원청적으로 불가능한 학생이 있고 뭘까? 보통 이하 학생이 있고 보통 학생이 있고 뭘까? 보통 이상 학생이 있고 뛰어난 학생이 있다면 이게 뛰어난 학생. 그리고 천재가 있고 천재가 공무원 공부할까? 안 하죠. 천재가 왜 공무원 공부해? 그렇죠. 회사 차리죠. 안철수처럼 갖고 돈 한 2천억 벌잖아. 그래서. 에? 그러니까 천재는 공무원 공부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럼 일단 학생이 뭐가 있어요? 뛰어난 학생이 있고 보통 이상이 있고 보통이 있고 보통 이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극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극복하는 방법은 어디서 극복해야 돼? 에? 자살하고 새로 태어나야 되나? 에? 태어난 거는 운명이죠. 태어난 거는 운명이란 말이에요. 태어난 거는 운명이고 그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극복해야 되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봐봐요. 세상을 바라볼 때 상식으로 바라봐요. 그럼 이 새끼가 공부할 때 이해독했단 말이에요. 이해독했으면 나는 몇 해독해야 돼요? 나는 1해독 하는 거죠? 보통 학생은. 이 새끼가 이해독했으면 나는 몇 해독해야 돼? 3해독 해야 된다면 3해독. 근데 이 병신 새끼가 뭐로 하고 있어요? 암기노트라고 있어요? 유학사라고 있어요? 이 병신 새끼가. 얘는 더 노력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학생마다 공부 방법이 절대 똑같을 수 없다 이게 절대적으로. 그러면 노량진 보면 학습제도 해줘. 그러니까 다 똑같이 하더라 이게 다 똑같이. 어떻게 학습 방법이 다 똑같을 수가 있어 이게. 에? 얘가 2해독 했으면 얘는 3해독 해야 돼. 얘가 3해독 하면 얘는 몇 해독 해야 돼? 4해독 들어가야 돼. 얘가 1해독 하면 얘는 몇 해독 해야 돼? 2해독 해야 되고. 개인차를 극복하는 방법은 해독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해독수밖에. 내가 오랫동안 25년 동안 경험해서 뭐야. 해독에서 극복되더라 이게. 해독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야. 해독수밖에. 자, 그걸 알아야 되고. 자, 이런 언어 논리 영역이 있고 상황 판단이 있고 자료 해석 이런 데서 분명히 뭐가 있어요? 개인차가 있다겠죠. 그러면 개인차를 극복하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 했어요? 해독수밖에 없다는 거 알으란 말이에요. 더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있냐면은 학습 방법이 있단 말이야. 학습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 봐. 노량진에서 다 찍어준다 줄여준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찍어준다 줄여준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똑같이 찍어주는 수업을 들었으면 줄여주고 찍어주는 수업을 들었으면 합격자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합격자가 서울대 연대 고대순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순으로. 그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황 판단 있는 것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언어 논리 영역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 방법에서 뭐냐면은 상업성이 있단 말이에요. 상업성. 노량진에서 내가 학원 원장들 만나면 그런단 말이에요. 원장들 만나면 다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학생이 돈을 벌려면은 뭐냐면은 90%는 합격 불가능해요. 90%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지 10% 대상으로 강의하면 안 된다는 거야. 90% 대상으로 강의를 해야지 10% 대상으로 강의하면은 돈을 못 번다는 거야. 90% 대상으로 학습 전략을 짠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구를 그러더라고. 여우라고 하더라고.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그래야 여우가 뭐야. 꼬셔야지. 자, 학습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자명한 이치가 하나가 있단 말이야. 자명한 이치가 뭐야.
실력이 있으면 합격하고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진다 얘기야 이거는. 그렇죠? 실력이 있으면 합격이고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떨어졌다면 첫째 뭐를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않으면 합격 못해. 떨어졌으면 일단은 뭐야?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걸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내가 떨어졌다면 뭐야? 내 운이 없나? 운이 없죠. 운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떨어졌으면 일단 실력이 부족한 거란 말이야. 이걸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걸 인정하셔야 되고 또 뭐를 인정해야 돼? 개인차를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야. 개인차를. 그러니까 개인차하고 자기가 실력이 부족한 걸 인정해야 된단 말이야. 인정해야만 합격을 길이 보인단 말이야. 이게 그렇지 않으면 합격 못한다면 장수생 길을 걷는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보통 이하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학생보다 이 새끼 2회독에서 만나는 몇 회독 들어가야 돼요? 3회독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3회독 더 노력하셔야 된단 말이야. 이 새끼 3회독에서 만나는 몇 회독 해야 돼요? 4회독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만 그 개인차가 극복된단 말이야. 이게 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합격을 길이 보이려면 뭐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실력이 부족한 걸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개인차를 인정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개인차를 인정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뛰어난 새끼가 이 새끼가 2회독 했는데 내가 2회독 하고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 새끼 2회독에서만 나는 몇 회독이야? 얘는 3회독, 얘는 몇 회독 해야 돼? 4회독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4회독으로. 개인차 극복하는 거는 해독이란 말이에요. 해독수란 말이에요. 왜? 이해력 같은 것이 틀리기 때문에 암기력, 이해력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또 학습 방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말이 뭘까 이게. 내가 요새 뭐를 하나 쓰려고 하냐면은 공부 방법론 책을 하나 쓰려고 한다면 25년 동안의 경험에서. 그래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공부 방법론 책을 내가 한 5권인가 6권 모아놓고 뭘까 좀 검토하고 있단 말이에요. 검토하고 있는데 다 공통점이 그거더라. 실력 향상은 없더라. 실력 향상. 실력 향상시키는 방법은 없더라. 다 자기 자랑하고 있더라. 다 자기 자랑. 내가 어떻게 해서 공부하고 내가 내 머리 뛰어나고 학습 방법에서 누구야? 있어 이거. 이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검정고시 출신이야. 검정고시 출신. 서울대 공대 졸업했어. 서울대 공대. 그래서 뭐 했어?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이거 뭐야 이거. 천재야? 뛰어난 사람이야 이거. 천재나 뛰어나지. 이거 여러분한테 학습 방법 안 맞아. 절대적으로. 그리고 이분이 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경험이 있나? 학생들을 가르쳐보는 경험이 있어? 안 맞아. 또 어디 노량진에 어떤 무슨 선생이야 변호사 출신 강사 있대. 그분도 검토해봤더니 자기 자랑만 하대. 자기 어떻게 해서 공부했는가. 공부한 거 보니까 뭘까? 도서관에 뭘까? 7시에 가자. 집에 11시에 가자. 무지하게 노력했더라. 이렇게. 이렇게 노력했더라. 이렇게 7시부터 11시까지 일요일까지 했더라. 근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여기 노량진 봐. 토요일날 텅텅 비지? 토요일날 텅텅 빈단 말이야. 이렇게 뛰어난 사람도 늦게까지 11시까지 7시부터 11시까지 공부하는데 보통 사람이 어떻게 토요일날 일요일날 텅텅 비어 노량진이고. 그러니까 왜 노량진 텅텅 빈다는 거야. 그래서 상업사기잖아. 내가 찍어준다 줄여준다. 왜 공부 그렇게 하냐 이게. 내가 찍어주는 것만 하라 이게.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하더라. 그러면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고 또 책을 검토해보면 뭐가 있어요. 필요한 것만 이해한대. 필요한 것만 이해한대. 이 말은 뭐야? 필요한 것만 이해한다. 선생도 시험장에 가면 한 3개 틀린다고 했죠? 변별력이 들어오면. 근데 필요한 것만 이해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너무나 관념적이죠? 추상적이고. 그러면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말이 뭐냐면은 출제는 뭐가 출제돼요? 학문적 진리가 출제된단 말이에요. 학문적 진리. 출제는 뭐가 출제돼요? 학문적 진리가 출제된단 말이에요.
그럼 학문적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 개가 있다면 학문적 진리라는 것이. 하나가 수학적 형식, 수학적 뭐가 있어요? 수학적, 논리학적 형식과학이 있다면, 형식 진리가 있다면 이게 수학적, 논리학적 형식 진리가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연역적 진리가 있다면 연역적 진리. 연역적 진리가 있고, 하나가 기납적 진리 있다면, 기납적 진리라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실험이죠. 실험과 경험을 반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반복했단 말이야. 반복해서 99.9%가 계속 반복되면 뭘까? 기납적 진리란 말이야. 이게 99.9%가 계속 반복되면 뭐야 이게? 그게 기납적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개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은 뭘까? 이게 대개 연역적 진리가 출제되는 건데, 객관식 시험에 있는 것은. 예? 그러면 연역적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학술적 용어를 뭐 하는 걸까? 학술적 용어를 학자들 사이끼리 통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 통일하는 것이 일단 연역적 진리란 말이에요. 그럼 학술적 용어를 통일하고 명제를 통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논문 발표한다면 논문 발표 때 바로 논문 발표 들어가기 전에 말까 칠판에다 쓰잖아요. 나는 이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을 먼저 밝히잖아요. 용어가 통일이 안 되면 대화가 될 수 없는 거야. 용어가 서로 틀리면은. 그러니까 학문적 진리라는 것은 일단은 용어가 통일된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은 태양은 뭐야? 태양은 항생이죠. 항생이고 지구는 행성이란 말이에요. 달은 뭐야? 위성이죠. 이런 것이 학자들 사이에 약속돼 있죠. 약속돼 있어야 안 돼요. 약속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출제할 때 어떻게 했죠? 지구는 항성이다 이렇게 하면 틀리잖아요. 그렇죠? 되게 그렇게 출제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법 과목이나 행정법 법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시험 문제가 석줄이 들어온다면 길게 뜯어먹으려면 새끼가 석줄 딱 들어왔는데 뭘까? 다음 중 설명에 잘못된 거 고로시 할 때 뭘까? 단 하나 틀리잖아. 단 하나. 그래 안 그래? 단 하나 틀리잖아. 단 하나. 이거 팍 찍으려면 어떻게? 용어 정리하면 되잖아. 용어 정리하면은. 그러면 수업을 들을 때 뭐를 들어야 돼요? 찍어준다, 줄여준다. 장사꾼이야? 장사꾼은 그거. 그러니까 학술적 용어 명제를 정리해주는 수업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들으란 말이에요. 이거 과목마다 이거 골라서 들으란 말이에요. 학술적 용어와 명제를 정리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예? 이거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듣고서 뭘까? 자기가 복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복습. 이거 듣고서. 그리고 또 무슨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해를 시켜주는 수업을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 학술적 용어하고 명제를 정리해주고 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이해를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책을 검토해보면 공부 방법론 책을 검토해보면 이해를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없더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에? 어떤 책은 보면은 필요한 것만 이해하면 된대. 필요한 것만 이해하면 된대. 차라리 서울역 앞에서 점쳐라 이 개새끼야 이거. 에? 선생도 틀려나와. 선생도 한 3개씩 선생도 틀려나와. 이해한다는 말이 뭔가 이게. 이해한다는 말은 이런 거야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전체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부분이 있고 전체가 있단 말이야. 부분이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이해한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떤 부분을 뭐로 파악한다?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부분과 전체를 또 어떻게 연결시켜요? 인과관계로 연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뭘까요? 이해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에? 그러니까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분도 인과관계고 부분하고 전체를 인과관계로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딱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딱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전체 속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게 이게 파괴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파괴돼야 문제 팍팍 찍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거. 에? 그래서 이런 수업을 골라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학술적 용어하고 명제를 정리해주고 부분을 인과관계로 설명하고 부분과 전체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수업이란 말이에요. 내 수업이 그런 수업이죠. 그러니까 카페 들어가보니까 어떤 애 있대. 내 수업 들은 학생이 뭘까? 점수가 잘 나왔대. 잘 나왔는데 그 선생이 사이드도 찍어줬느냐 이렇게 카페에 질문이 있더라고. 나는 찍어준다는 말 안 해.
인과관계로 설명해. 학술 종량하고 명제 정리해주고 인과관계로 설명해주면 뭘까? 찍게 돼 있어. 다 찍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뭘 사이드를 뭐 내가 찍어줘, 이 병신 새끼가. 나는 사이드 안 찍어줘. 사이드 안 가르쳐. 흐름 가르치지. 에? 부분과 전체를 인과관계로 연결시킬 뿐이란 말이야. 그럼 걸리게 돼 있단 말이야. 걸리게. 상대주의란 말이야. 내가 75점 맞았어요. 상대방 70점 맞았으면 내가 합격하는 거야. 그럼 내가 70점 맞았어요. 그 상대방이 뭘까? 65점 맞으면 내가 합격하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95점 맞았어요. 그럼 내가 100점 맞아야 돼. 상대주의란 말이야. 그럼 내가 상대방보다 하나 더 맞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뭘까? 내가 상대방보다 공부 더 하시란 말이야. 간단하게. 자기가 뛰어나지 않는다면. 그렇죠? 자기가 뛰어나면 상대방보다 공부 조금 하고 합격할 수 있다 이게야. 뛰어난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국어, 영어, 경제에 점수 나온다 이게야. 나온다 이게. 똑같은 선생한테 배웠는데도 개인차가 있다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습 방법에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러면 실력을 향상시킨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수업을 들을 때 학술 종량하고 뭐를 정리해 주라고 했어요? 영어하고 명제를 정리해 주는 수업이죠. 그리고 부분과 전체를 뭐라고 했어요? 인과관계로 연결시키는 수업을 들으란 말이에요. 이게. 에? 들었으면 이걸 들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들었으면 암기하고 뭐를 해야 돼요? 소화를 해야죠. 그래 안 그래? 암기하고 소화를 해야지. 암기력도 개인마다 같아 틀려. 소화도. 근데 이걸 극복하는 것이 뭘까? 해독수란 말이에요. 그 새끼 2해독했으면 나는 3해독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해독수란 말이에요. 더 노력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노력인데.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은 또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그러더라고. 자기는 노력을 할 각오는 있대. 왜? 자, 여러분 나이 되면 이제 절들었잖아. 비로소 인생을 깨닫는다. 뭐를 깨달아요? 여러분이 초등학교나 중등, 고등 다닐 때는 뭘까? 에? 엄마, 아빠하고 뭘까? 갈등이 일어나면 뭘까? 책 집어던지죠. 한강다리에다가. 에? 갈등이 나면 책 집어던지잖아. 책 불지르고 나 공부 안 한다고. 이제 졸업하고 나니까 뭘까? 후회스럽단 말이야 이게. 아빠 인생하고 내 인생이 별개라는 걸 깨닫지 이제. 에? 비로소 내 인생이란 말이야 이제. 어떤 남학생이 고개 좀 돌려봐. 저 뒤에 있는 여학생이 너무나 마음에 든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 있냐고 물어보니까 하필 너냐 그런단 말이야. 에? 그러면 그 소리 들었으면 죽게 번져야죠.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눈썹을 밀고 머리 깎고 말까. 이른 악먹고 공부해서 말까. 7급을 합격해야죠. 9급 해야 돼. 7급 합격해야 돼. 그렇죠. 5급 5급이나 여기는 5급 없어 지금. 7급 합격해야지. 그래서 7급 합격해서 이제 그 여학생한테 전화 걸어서 나 합격했다고. 그랬더니 어머나 여학생 이미 시집 갔어. 왜 그럴까? 인생이 원래 그래. 비로소 이제 자기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야.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할 의지는 있는데 뭐야 이제 공부 방법론을 모르잖아요. 이게 공부를 해봤어야 말이지 이게.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뭐야 이게. 학습 종량과 명제 정리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실력 향상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분과 전체, 부분을 인과관계로 연결시키고 전체를 인과관계로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남보다 내가 실력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하고 소화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럼 암기하고 소화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기억력은 암기한 것이 한 달 지나면 몇 프로 잊어먹어요? 90%. 예? 2달 지나면 몇 프로? 95%. 석 달 지나면 97% 잊어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암기해야 돼요? 간단해. 여기를 찢어, 머리를 찢어서 반도체를 집어넣어 여기다. 뇌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꼬매. 이렇게 하면 돼. 그거 있나? 그거 있으면 내가 얼른 하나 집어넣어야겠다 여기다. 그러면 어떻게 암기해야 되나? 예? 사람은 6번 잊어먹어야 7번째 암기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하고 잊어먹고 무한히 반복 들어가야 돼요. 그럼 암기하고 잊어먹고 무한히 반복 들어가는 것이 뭘까?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수업이 끝났으면은 복습은 약
30분에서 1시간 하는 거란 말이에요. 30분에서 1시간 뭐를 하는 걸까? 내가 이해를 했는가 못했는가 신경 쓰지 말란 말이에요. 일회동 나갈 때. 왜? 인과관계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선생이. 그런 수업을 들으면 내가 이해를 했는가 못했는가 신경 쓸 필요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선생이 빼먹고 나갔단 말이에요. 선생이 이렇게 안 가르치면 학생이 복습을 못해요. 절대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복습 못해. 내가 그건 손에 장을 지죠. 그거는. 학생 스스로 복습 못해. 절대적으로. 선생님이 용어하고 명제를 정리 안 해주고 인과관계를 설명 안 하면 복습 못해. 절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문제풀이 쫓아다녀야죠. 문제풀이 이제 복습 못해. 절대적으로. 이런 수업을 듣고 복습을 어떻게 하는 거야? 30분에서 1시간 사이, 1시간 이상은 하는 게 아니야. 뭐만 하는 거야? 그날 배운 거 암기할 것만 볼까? 손을 한번 써봐. 1시간 넘으면 안 돼. 절대적으로. 속도 문제가 있으니까. 30분에 1시간 정도 뭐 하는 거야? 암기할 것만 손으로 써봐. 암기할 것만. 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독서대에다가 이론서 올려놓고 밑에 문제집을 놔. 문제 풀어 들어가. 이게. 에? 문제 풀어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되게 풀리는데 자기가 판단하겠지. 내가 암기를 못해서 틀렸다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책에다 노란색 칠에 덧칠해. 책에다가. 에? 덧칠해. 그걸 또 암기 노트 만드는 거고. 에? 그걸 암기 노트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해요? 또 책을 봐. 그러니까 책 한 권이 눈에 완전히 익혀야 돼. 합격자들 되게 뭘까? 책 한 권이 새카만해. 책 한 권이. 내가 옛날에 신림동 쓸었잖아. 신림동에서 학생들 옛날에 행시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요약서 안 봐. 행시하는 애들. 책 한 권이 새카만해. 책 한 권이 다. 에? 내가 그 학습지도 하나 있어. 유도경이라고 있어. 국민대 학생. 국민대 학생 유도경을 여기 하나 나눠줬죠. 여기 유도경 학생인데 이 학생이 내가 하라는 그대로 했어. 이 학생이. 그래서 여기 잘 읽어보면 학습지도 받았다고 돼 있을 거야. 이 학생이 내가 하라는 그대로 했어. 이 학생이. 국민대 학생이야. 감사직 합격해서. 이게 또 1년 4개월 만에 합격한 거야. 1년 4개월. 그럼 국민대면 어디에 속해? 보통 이상이야, 보통이야? 나는 보통으로 봐. 에? 1년 4개월 만에 합격해서 유도경이라고.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 학생 전화번호 좀 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줬어. 이 학생이 어디에 사냐면 남영역 근처에 살아. 그래서 남영역 근처에서 만났대. 커피숍에서 만나는데 이 학생이 자기가 공부한 거 있죠? 공부한 걸. 큰 가방에다 그냥 낑낑 짊어지고 나오더래. 나 이렇게 했다고. 책이 7권을 보여주대. 나 이렇게 새까맣게 했다고. 당신도 그렇게 하라고. 에? 되게 합격자들 책 한 권 새까만해. 새까맣다는 거 알아, 여러분. 요약서 안 봐. 가끔 요약서 봐서 합격하는 애들이 있지. 그 뛰어난 애들. 요약서 봐서 합격하는 애들이 누구야? 행시하다 밀려오잖아, 여러분. 행시하다 밀려오는 애들은 어떻게 돼, 여러분? 걔네들이 이미 경작 돼 있어, 안 돼 있어? 에? 2차에서 경작 돼 있죠? 행정법 2차 있죠? 행정학이 있죠? 얘들은 무조건 이거 90점이야, 여러분. 이거 수업 안 들어도 90점이야. 90점 100점 때려. 수업 안 들어도. 그러면 이런 건 나머지 과목 뭐 요약서로 살살살 해도 되겠지. 에? 이미 저 점수가 있어. 살살 해도 90점 나와. 90점 100점 나와. 2차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습 방법이 절대적으로 다 똑같을 수 없어. 에? 그리고 요약서는 뭐라고 하세요? 신형이 안 잡혀. 신형이 절대 잡힐 수가 없어. 내가 그랬잖아. 이게 지금 책 봤지? 아까 동국통감 외계 있지? 그게 작년 책이 있다고 해서 없다고 해서. 없다고 했지? 작년 책 없단 말이야. 신형 들어온단 말이야. 신형이 한 3문제씩. 선생은 맨날 그거 검토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왜 시험 문제가 신형이 왜 안 들어와? 요약서가 어떻게 신형 잡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은 여기다가 이렇게
기본서 놓고 문제집 놓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암기 못해서 틀렸으면 여기다 뭐 한다고 했어요? 노란색연필 덧칠한단 말이에요. 이게. 에? 덧칠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를 못했다고 판단하면 뭘까? 책은 한번 본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거 갖고 하루 종일 그냥 고민해야죠. 그럼 머리 빠져. 그때는 뭐야? 덮어두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독이란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해독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해결돼 들어가는 거란 말이니까. 속도를 내야 되니까. 예? 속도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오면은 뭘까? 학습지도 전체적으로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1회독, 2회독, 3회독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상 거를 삶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삶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남보다 뭘까? 공부를 덜 한 거야? 더 한 거야? 더 한 거죠? 그래서 첫째 뭐를 들어야 돼? 문제가 풀려야 돼. 문제가. 그래야 뭘까? 문제집도 어떻게 좀 두꺼워야 돼. 여러분이. 왜 조금 두꺼워야 돼? 비슷한 문제가 잠깐 반복되잖아. 반복되면은 어떻게 돼?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면 암기하고 잊어먹고 암기하고 잊어먹고 반복되잖아. 그래서 내 문제집이 두꺼운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학원 가서 그 얘기했단 말이야. 원장들이 하는 말이 있단 말이야. 문제집 두껍게 내지 말라는 거야. 문제집 두껍게 내면 나중에 애들이 뭘까? 문풀 안 오잖아. 문풀 안 오잖아. 왜 문풀 오니?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집 두껍게 내지 말라는 거야. 문제집 본래 두껍게 내줘야 되는 거야. 내 문제집 봐. 참 정리 잘해줬죠? 어떤 문제집 봐. 문제집 한 권이지. 한 페이지에 문제 하나 해설 한 문제 딱 이렇게. 그럼 이런 문제집 하면 나중에 문풀 들어야 돼. 그 문풀 듣는 과목은 딱 뭐가 있어? 국어, 영어, 경작 이런 건 문풀 들어. 경작 잘하는 애들은 문풀 안 들어. 경작 잘하는 애들은. 경작 같은 경우는 문풀 듣는 학생은 뭘까? 경작 점수 안 나오는 애들이야. 나오는 애들은 문풀 안 들어. 왜? 계산 속도로 계산을 빨리 하잖아. 계산 못하니까 문풀 듣는 수밖에 없잖아. 그 행시하던 애들을 내가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까 문풀 안 듣고 공부 6달 동안 안 했대. 경제학 안 했대. 안 했는데도 90점 나와. 6달 안 들었는데도 6달 경작 손 났대. 났는데 시험 봤는데 90점 나왔대. 왜? 행시하다 온 애들. 그러니까 행시하다 밀려온 애들이 한 30% 합격하잖아. 30% 끊어가잖아 여러분. 걔들이 행시하다 밀려온 애들이. 그러니까 공부를 암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법은 어떻게 돼요? 문제집이 좀 두꺼워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에서 문제집을 볼 때 속도 문제가 있단 말이야. 속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를 딱 풀 때 해설 보지 말란 말이야. 해설 보지 말고 뭐를 봐요? 이론서 보란 말이야. 이론서. 그러면 책에는 왜 해설 왜 넣었어? 그래야 책이 팔리지. 해설 안 넣으면 책 팔려 안 팔려? 팔려 안 팔려? 응? 안 팔리지. 그러니까 해설 넣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해설 넣은 거란 말이야. 그냥 해설 보지 말란 말이야. 기본서 자꾸만 한 권 익히란 말이야. 완전 눈에 찍으란 말이야. 그래야 암기되는 거니까 눈으로 완전 찍으란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론 갖고 이제 그때 해결이 안 되면 뭘까? 그때 문제 해설 보란 말이야. 그때 해설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빠졌으면 어떻게 기본서에 거기다 옮기는 거란 말이야. 이걸 단권화 작업이라고 한단 말이야. 단권화 작업. 에?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이게. 애들이 공부하는 방법이 굉장히 약하더라고. 공부하는 방법이. 그래서 암기하고 수화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대표적인 상업성이라는 게 뭐야? 상업성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상업성이라는 것이 이론 1단계, 2단계, 3단계 하잖아 이게.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나중에 최종 요약 강의, 이론 1단계, 2단계, 3단계, 문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요약 강의 한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이 빼먹고 갈겠단 말이야. 빼먹고 갈겠으면 어떻게 돼? 자기가 문제 못 풀어. 절대적으로. 그럼 자기 공부 시간이 없어. 자기 공부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 실력 향상 불가능해. 절대적으로. 그럼 하다 보면 뭘까? 3년 간단하게 가. 3년 간단하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에? 3년
그냥 간단하게 가는 거야. 내가 작년에 누구를 학습지에 됐냐면은 강남대 졸업했어. 강남대. 나는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 많은데 서울대, 연대, 고대 애들은 얘기 안 해, 여러분한테. 에? 걔네들은 당연한 거니까. 강남대 학생이었어. 얘가 사회복지 공부하러 왔어. 사회복지학과 졸업해서. 에? 작년 1월 달에 왔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얘는 3회독에서 1회독, 2회독, 3회독 하는데. 그러니까 3회독 했는데 올해 사회복지에 당연히 합격해서 서울시 있지, 서울시 9급. 서울시 9급이 문제가 어려웠어. 영어 문제가 어려워서 영어 80점 맞았는데 평균 85점 나왔어. 그러면 50등 안에 합격한 거야. 에? 서울시 50등 안에. 그리고 서울시 교육행정은 뭐야? 서울시 교육행정 5개 틀렸어. 그래서 이게 포기서 냈어. 포기서. 사회복지 포기서 냈어. 이렇게 하니까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가 꼬시더래. 7급 하라고. 7급 하면은 1,000만 원 주겠다고. 1,000만 원. 또 아빠가 또 사회복지하니까 서울시 9급 학교래. 500만 원 주겠다고. 그래서 500만 원 받았대. 에? 걔 여기 노량진 자주 왔어. 자랑하러 자주 왔는데 내가 좀 부르려고 했는데 자주 왔는데 어머니가 암에 걸렸대. 그래서 자기가 간호한대. 간호하느냐고 요새 못 놀러와. 못 놀러오는데 그 학생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주관식이 있고 객관식이 있단 말이야. 객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뭘까? 보통 정도 되면은 뭘까? 얼마든지 극복이 되는 거야. 극복되는 것이 바로 뭘까? 해독수란 말이야. 해독수로 극복하는 거고 또 하나 극복하는 것이 뭐로서 극복하는 거야. 그렇죠? 수업을 때 요걸 들으란 말이야. 학술적 영화 명제 정리해 주는 거 하나는 든가. 에? 그리고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거 하나는 거야. 이거 듣고 그래야 문제 풀리니까. 에? 자기가 문제 안 풀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선생이 또 상업성이 있잖아. 상업성이 또 뭐야? 문제가 기출문제가 있단 말이야. 기출문제. 그렇죠? 문제는 기출문제가 가장 좋아요. 선생이 문제를 만든다는 것은 뭘까? 기출문제보다 문제가 좋지 않아요. 선생이 문제 만드는 거지. 기출문제는 선생의 나름대로 신경을 썼단 말이야. 에?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가장 좋단 말이야. 그럼 이미 기출된 문제는 뭘까? 변별력이 떨어진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변별력이 떨어진 거죠? 그럼 변별력이 떨어졌으면 문제 편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거 빼야 돼요? 쉬운 거 빼야 돼? 상식적으로 잘 보란 말이야. 세상은 볼 때 상식으로 보란 말이야. 어려운 거 빼야 돼? 쉬운 거 빼야 돼? 당연히 쉬운 거 빼야지. 에? 나는 쉬운 거 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빙신이지. 내 문제 좀 어렵다고 한단 말이야. 상병신이란 말이야. 이미 기출된 문제는 뭘까? 출제된 기출 문제. 변별력 떨어진 거란 말이야. 변별력 떨어진 걸 그거 어렵다고 하면 시험장 가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그래? 시험장에서 대처 못해. 이미 변별력이 떨어진 건데. 변별력이 떨어진 이 문제도 어렵다고 병신이지. 그거는. 쉬운 거 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집 편집할 때 뭘까? 어려운 거 잡아 빼잖아. 어려운 거 잡아 빼잖아. 어려운 거 잡아 빼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업 들을 때 장수행되는 길이 뭐야? 이거. 이론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거 이거. 문풀 1단계, 2단계, 3단계 하는 거. 그러면 자기 공부 시간이 있어 없어? 절대 자기 공부 시간이 없어. 자기 공부 시간이 없으면 암기 못해. 절대 암기 안 돼. 그리고 절대 이해 못해. 절대 소화 못해. 수업 들으면 4시간 들었으면 4시간 자기 시간 가져야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래야 암기되고 소화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수업만 들었어. 1년 동안 수업만 들었어. 이렇게 하면 뭐는 맞춰? 쉬운 문제를 맞춰. 쉬운 문제를 맞춰. 기계적으로 문제를 찍어. 변별력 드는 거 못 찍어. 변별력이 드는 거. 그리고 변별력이 드는 것은 어디서 걸려? 기출문제에서 걸려? 기본서에서 걸려? 기본서에서 걸리는 거야. 변별력 드는 것은. 그러니까 기본서를 하나 눈에 익혀야 되는 거야. 그럼 합격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내가 상대방보다 공부를 조금 했어요. 더 한 거야. 내가 상대방보다 더 하면은 합격하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을 시간이 있어 없어? 에? 그리고 노량진에서 어떤 학생들이
되게 공부 이게 정통 방식이야. 이게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신림동에서 행시하다 온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이거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또 노량진 지금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있어 없어? 노량진 거의 없잖아. 그 행시하다 온 사람이 그래. 자기 이렇게 문제 놓고 이론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우연히 옆에 보니까 뭘까? 이론서만 본대. 이론서 볼 때 어떻게 봐? 딱 책상에 녀석 그렇게 하고 본데 참 신기해 죽겠대. 자기도 병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자기가 우연히 한 20분 뒤에 한번 봤더니 이제 졸고 있대. 꾸벅꾸벅 졸다가 이론서를 이론서라고 보면은 공부 안 돼요. 왜 공부가 안 돼요? 자, 문제집을 보면 조건이 다 있어요? 부분이야? 문제집은 부분이죠? 그럼 부분을 지금 암기 못했단 말이야. 부분을 가지고 부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럼 부분을 여기서 찾으면 거기 암기되는 거지. 이론서를 보면 암기 안 돼요. 문제집은 부분 조건이죠? 부분 조건이 기억력에 떠오르면 암기된 거고 기억력이 안 떠오르면 암기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본서 찾으면 이제 암기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본래가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선생님 이거 안 가르치면 어떻게 돼? 이거 안 가르치면 이거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해? 1단계, 2단계, 3단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얘기하더라. 1단계 했는데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 2단계 오면 돼. 이게 심화 강의 오면 돼. 심화 강의 들어서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요약 강의 오면 돼. 최종 요약 강의 오면 돼. 요약 강의 들어서 선생님 문제가 안 풀려요. 문풀 오면 돼. 문풀. 1년 동안 이렇게 수업만 들었다는 거죠. 그럼 내 책은 이렇게 잡아. 나는 딱 책 2권이잖아. 책 딱 2권이죠? 그럼 노량진 또 어떻게 돼? 대부분 딱 2권이야. 나처럼 딱 2권이야. 7권이야. 뭐 7권이잖아. 이론서 3권, 문제집 3권, 좀 두꺼운 거, 조금 얇은 거, 더 얇은 거. 이 장사꾼이지. 책 한 권이 눈에 완전히 익혀야 된단 말이야 이게. 책 한 권이 눈에 완전히 익혀야 이게 실력이 향상되는 거지. 알겠죠?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상업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상업성이 또 대표적인 또 상업성이 뭐야? 이게 대표적인 상업성이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선생이 스터디 만들어준다면 이것도 상업성이야, 여러분. 스터디 만들. 스터디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얼마나 학생이 이기적인데 내가 먼저 붙여야 돼. 어떤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 친구들끼리 있어. 겉으로는 과자, 표면적으로 너가 먼저 붙어라. 너 먼저 붙어. 속으로는 안 돼, 이 개새끼야. 절대 내가 붙어야 돼. 그럼 스터디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핵심을 상대방한테 알려주고 싶어? 주기 싫어? 예? 핵심을 알려주기 싫은 거란 말이야, 상대방한테. 예? 상대방한테 알려주기 싫은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럼 스터디 가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면 뭘까? 그것을 그 학생은 빠져나가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면 누가 남아? 병신들만 남아갖고 어떻게? 누가 그런다면, 야, 이거 뭐지? 몰라. 물어봐. 이거 뭐지? 그러니까 옆에도, 뭐지? 나도 모르는데. 이거 뭐지? 이지랄 하잖아. 시간만 뺏기잖아. 그리고 내일은 우리 사육신묘에서 하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도시락 싸와갖고, 사육신묘에서 하다가 말까? 우리 영화 보러 가자. 한강다리 가자.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뭐 이지랄하고 그러더라고, 얘기들. 스타트 되는 거 아니야.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 자기가 하다가 맥히면 어떻게 돼? 책에다가 스티커 붙이는 거야. 스티커 한 10개 붙여갖고 말까? 선생한테 오는 거야. 선생한테. 선생이 최고의 스터디야. 간단하게. 선생한테 물어보는 거야. 간단하게.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올 때 뭘까? 주스 하나 안 사갖고 와도 되죠? 그게 무서운 거지. 사갖고 오라는 거지. 에?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공부 방법이 굉장히 약하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빠진 내용이 많단 말이야, 이게.
그러면 여러분이 수업을 들을 때 요거 있죠. 학술적 용어 명제를 정리해주는 수업을 들으는 거지. 그리고 부분과 전체를 인과관계로 연결시키는 수업을 들어야겠지. 들으면 이렇게 들으면 뭐가 돼요? 문제 풀리게 돼 있다 이게. 그럼 문제 풀리게 돼 있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뭐를 할 수 있어요? 문제와 이론서 독서에도 꼭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뭘까? 공부할 때 지루함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요? 지적 호기심이 있단 말이에요. 지적 호기심이 있으면 뭘까? 정신이 집중된단 말이에요. 정신이 집중되면서 이론서를 들춰가면서 공부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론을 보면은 지적 호기심이 발동되지 않는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공부 못해요. 한 30분 가면 졸게 돼 있어요. 졸면은 뭘까 이제 나와야죠. 독서실에 나와서 뭘까 이제 담배나 피워야죠. 담배나 이렇게 피든가. 예? 그래서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 뽑아야죠. 그러다가 이제 자판기 동기가 탄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학생들이 얘기하더라. 자판기 동기가. 자판기 동기 탄생한다고 이게. 예? 자 그리고 이제 인강을 듣는 학생이 있단 말이에요. 인강을 듣는 학생은 꼭 개인적으로 상담을 받으란 말이에요. 받을 때 내 전화번호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적고 그래서 꼭 상담을 받고 그래요. 상담을 받으면 절반은 합격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세요. 인강을 듣는 학생들은. 자 책은 이제 어디를 보냐면은 5페이지죠. 자 5페이지를 봐봐요. 그러면 제 수업을 특징은 수업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을 때 뭐가 냐면은 제 수업을 들으면 학술적 용어 명제를 정리해주고 부분 전체 인과관계로 파악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이 끝나면 복습을 뭘까 30분에서 1시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안 하고 누적되면 뭘까 누적되면은 복습량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학술적 용어 명제를 가르치고 여러분 가르치고 인과관계 설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선생이 요만큼 가르치면 나는 이만큼 양이 많단 말이에요. 다른 선생보다. 예? 그럼 이게 복습 안 하면서 조차하면 그러니까 이게 누적된단 말이에요. 누적된단 말이에요. 누적되면 이제 뭘까 병신들 합창이 나온단 말이에요. 수업에 뛰쳐나가서 뭘까 이제 나가서 수업 어렵다고 이제 병신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거야. 지가 빙신이야. 예? 이게 학술적 용어 명제 정리해 주는 것이 뭐야?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는 거야. 선생 실력은 어디서 판결이 나는 거야? 선생 실력은 학술적 용어를 누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냐? 그게 선생 실력이야, 여러분. 선생 실력. 그러니까 용어하고 명제 정리해 줘야만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그리고 부분과 전체를 인과관계로 연결시켜 줘야만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그게 선생 실력이야, 여러분. 실력 없으면 그거 설명도 못 해. 학술적 용어 명제 같은 거 인과관계 설명도 못해. 그래놓고 이제 찍어준다 그러잖아. 찍어주는 거야. 가르치는 양을 내가 이만큼 가르치면 가르치는 양을 요만큼 가르치는 거야. 가르치는 요만큼 가르치잖아. 그럼 머릿속에 남는 게 뭐 있어? 조금 남잖아. 복습 안 해도 되잖아. 복습도 안 해도 되니까 머리가 안 아프잖아. 그렇지? 안 가르쳤으니까. 그럼 문제가 풀려 안 풀려? 안 풀려. 안 풀리면 나중에 뭘까? 문제풀이 꽉 차잖아. 문제풀이에 쫓아다니고 이제.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돼? 또 1년 해야죠. 스터디하고 그러잖아. 여기 내가 보면 이게 복도에 보면은 동그란 테이블에 이렇게 보면은 내가 남부에서부터 보내 있어.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스터디 대장하고 있더라고 지금. 여학생 몇 명 놓고서 병신 새끼 그거. 에? 있어 여기. 그 학생 몇 명 놓고서 지가 여학생 몇 명 놓고서 지가 대장하고 있더라고. 스터디하고 있다.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짓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학습 방법은 수업이 끝나면은 뭐라고 하세요? 30분에서 1시간 복습하는 거라고 했죠. 복습할 때 뭐 한다고 하세요? 암기할 거면 손으로 써본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들어가고 들어갈 때 그런 거 전체적으로 학습지도 받는 게 좋아요. 또 뭐 더 주의할 것이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 있죠. 여기 봐봐요. 요거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애무형사직
합격하는데 애무형사직이 요거는 애무형사직 합격하는 학생인데 이 학생은 뭐냐면은 법률 전형에다 쓴 건데 내가 학습지 됐는데 법률 전형에 이 기사가 들어간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당시 때 있죠. 2008년인가 2009년 당시 때 2008년이구나. 2008년 당시 때 뭘까? 최연소 합격이야. 최연소. 외무형사직. 최연소 합격이라서 들어간 거야. 에? 근데 거기 잘 읽어보면 뭘까? 나한테 학습지도 받은 걸로 돼 있어. 에? 얘는 또 하나 요걸 뭘까? 국민대라고 했죠? 감사직. 감사직이 본래 학벌이 좋아. 왜 학벌이 좋냐면은 행시 사시하다 밀려오는 애들이 많아. 감사직이 이게. 에? 파가 있는 부서라서. 행시 사시하다. 그래서 국민대 별로 없어. 거의 없어. 안 나와. 거기 잘 읽어보면 내가 거기다 좀 줄거놓고 이렇게 한 거 있죠. 읽어보면은 내가 학습한 그대로 있어. 학습한 방식 그대로 있어. 그거 잘 읽어봐. 자, 그러면서 책은 5페이지를 봐봐요. 그리고 제 수업 방식은 여기 봐봐요. 수업 방식은 어떻게 나가냐면은 첫째 용어를 정리해주죠. 용어하고 명제를 정리해줘요. 그리고 또 뭐를 해주냐면 부분을 인과관계로 설명해주고 부분하고 전체를 또 인과관계로 설명해요. 그래서 제 수업은 전체의 흐름을 잡아야 이게 전체를 잡고 부분을 또 나가야. 그러니까 문제 찍을 때 여러분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문제가 들어왔다. 이 문제가 전체 속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게 파악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문제 팍팍 찍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분하고 전체가 연결돼야만 문제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강의를 하면서 뭐가 있냐면은 문제를 많이 풀어준단 말이에요. 문제를 많이 풀어줘요. 문제를 좀 솔찬히 풀어주는데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왜 풀어주냐면은 문제 접근 방법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고 저런 문제가 나오면 접근하고 문제 접근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스스로 풀으라고. 그리고 또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가 또 어디 있냐면은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론을 위한 이론을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이론을 위한 이론을 공부하지 말고 그 이론이 문제로 전환될 때 어떻게 전환되는가 그걸 파악하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 이론을 이렇게 본다는 얘기는 뭐야? 잠깐 본다는. 이론을 갖고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가 그걸 파악하시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문제를 풀어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 접근 방법이란 말이야. 그리고 어떤 건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 좀 힘든 게 있어요. 어떤 건 힘든 거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시키려고 할 때 문제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솔찬히 풀어 들어가요. 그래서 문제의 집은 꼭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책은 옛날 책으로 절대 하지 말고 잠깐만 신형이 튕겨 들어온다고 했죠. 그리고 책은 자꾸만 다듬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옛날 책으로 하지 말고 너는 특별히 하나 줄게. 자, 그러면서 5페이지 있죠? 5페이지 맨 위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있죠? 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있죠? 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일 때 역자가 이게 무슨 역자인가? 기록할 역자죠? 기록은 뭐나 하나? 손으로 하나? 기록은 문자로 하죠? 문자로요. 기록은 문자로 하죠.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특징은 여기 잘 봐봐요. 제 수업은 좀 필기가 좀 있단 말이에요. 필기가 있는데 여러분한테 필기시키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필기할 것을 뭘까? 책에다가 그대로 다 넣어놨어요. 넣어놨으니까 수업을 들을 때 볼펜으로 하지 말고 연필로 하세요. 그래서 책하고 강의가 일치 들어가요. 일치 들어가니까 연필로 이렇게 책하고 이렇게 칠판을 같이 보면서 봐요. 체크해 준단 말이에요. 체크해 주면서 가끔 뭐가 있냐면은 책에 없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책에 없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 연필로 필기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볼펜으로 필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뭘까? 어머나 책에 다 있어. 그러면 뭘까? 책이 지저분해지죠. 그럼 방법은 뭘까? 책 또 한 권 사면 돼. 그러니까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까? 연필로 하라는 거죠. 책이 지저분해지면 못 쓰니까. 그래서 책하고 강의가 일치란 말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할까? 원문 일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책하고 강의는 좀 원문일치 성격이 있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강의를 해보면 그러니까 학생이 필기하면서 수업을 쫓아온다는 것은 힘들어야 안 돼요. 얘가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 방식도 아니고 빨리 속도가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속도가. 그리고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교육학에 어제 그저께인가 그 교육학에서도 얘기하더라고.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인강 들을 때 뭘까 절대 배속하지 말라는 거야. 교육학에도 나와요. 왜 배속하지 말라는 거야? 배속하면은 머릿속에 잔영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암기할 때 어떻게 돼요? 암기하고 이해할 때 머릿속에 잔영이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배속하면 머릿속에 잔영이 어떻게 돼요? 별로 안 남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머리에 잔영이 남아야 이게 암기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속은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배속은 금물이라는 거 알으세요. 혹시라도 인강 들을 때 학습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1.8배속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그 학생한테 야 차라리 10배속 하지 그랬냐. 10배속에서 10회독 해라. 어떤 남들 1회독 할 때. 잔영이 안 남는다면 머리에 잔영이 남아야 암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남학생이 어떤 집을 문을 열고 싹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빨가벗고 목욕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다음에는 뭘까? 그 문만 보면 무슨 모습이 잔영이 떠오를까? 문만 보면은 잔영이 떠오르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할 때는 잔영이 떠올라야 된다 말이에요. 잔영이 자꾸만 떠올라야 이게 암기되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잔영이 떠오르게 하는 방법은 뭘까? 자꾸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만 봐야 잔영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공부할 때. 근데 자 기본서 있고 조금 얇은 거 있고 조금 두꺼운 거 있고 요약서 있고 잔영이 3개 되잖아. 잔영이 3개. 그럼 7과목이 뭘까? 책이 21권 되잖아. 21권. 그래서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법론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뭘까? 단권화라고 하잖아. 단권화. 왜 단권화라고 하는 거야? 한쪽으로 옮긴단 말이야. 그래서 한 권을 어떻게 해요? 눈에 익혀서 잔영이 남아야 이게 암기가 되지. 왜 책을 2권으로 하려고 그래? 그리고 요약서도 합격자 요약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요약서는 자기가 쓰는 거란 말이야. 자기가 써야 뭘까? 잔영이 남지. 어떤 단어 하나 썼단 말이야. 이게 단어 하나 쓰면 기본서에서 단어 하나 썼단 말이야. 자기가. 그러면 단어 보면 뭘까? 이게 단어가 여기 내용에서 핵심이 압축된 거잖아. 압축. 그 단어 하나 보면 뭘까? 여기 상당한 내용이 떠오르게 돼 있잖아.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암기 노트나 요약서는 뭘까? 당사자는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당사자가. 지가 그거 쓴 당사자인가? 병신새끼지. 요약서 보는 거 아니란 말이야. 요약서 보는 거. 요약서는 자기가 한 거야. 그 새끼가 한 거지. 요약서라는 것은 압축이 된 거야. 내용이. 이게 쓴 당사자는 볼 수 있는 거야. 당사자는. 압축된 거란 말이야. 압축된 거. 요약서라는 것은. 압축된 거는 요걸 통해서 뭐라 할 수 있어. 요약서 쓴 사람은. 요 상당한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요약서는 자기가 만드는 거란 말이야. 이게 공부하는 방법에서. 예? 애들이 공부 방법이 이상하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선생들이 뭘까? 기본서 팔아먹고 뭘까? 좀 두꺼운 거 팔아먹고 요약서 팔아먹고 강의도 기본 강의 듣고 심화 강의 듣고 요약 강의 듣고 뭐 하는 거야 이거? 강의만 들었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딱 하나 딱 2권을만 하는 거야. 문제집 기본서 이렇게 딱 2권이야. 딱 2권. 이게 오히려 공부 속도가 빠른 거야. 오히려. 예? 자, 최근 5페이지 이렇게 보면서 자, 역사시대 하면은 역사는 기록을 하죠. 기록은 뭐라 해요? 문자로 하죠. 그럼 역사시대는 이렇게 하면 무슨 시대일까? 문자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선사시대 하면 뭘까? 그리고 자, 봐요. 아까 이거 설명 안 했구나. 학문이라는 것은 학술적 용어를 뭐 한다고 했어요? 통일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학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학술적 용어를 마다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야. 정확하게. 그러면 정확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뭘까요? 학술적 용어라는 것은 뭐냐면 좁은 개념이 있고 뭐가 있어요? 넓은 개념이 있어요. 넓은 개념이 있는데 좁은 개념은 일단은 뭐냐면 용어 자체 내용 말이 뭘까?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개념마다 내용이 개념이 학술적 용어의 개념이 뭐다? 개념이
용어 자체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야. 함축. 이걸 가리켜서 뭘까? 용어를 장악하게 사용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용어를 통일하는 거고. 역자는 무슨 역자야? 기록할 역자죠. 기록은 문자당이죠. 그러니까 용어 자체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문자의 시대이죠. 그러면 선사시대 하면 뭘까요? 역사 이전의 시대이죠. 예? 그러면 무슨 시대일까? 문자 이전의 시대란 말이야. 이게. 문제로 구성할 때. 그럼 문제로 구성할 때 다음 중 역사 시대를 알리는 유물하면 뭐를 찍어야 될까? 문자를 찍어야죠. 문자하고 관계된 걸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26페이지 문제를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있죠. 자, 79번 문제가 있죠. 79번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26페이지 79번 문제를 보니까 문제 다음 자료에서 선사와 역사 시대를 구분한 중요한 기준이 있죠. 선사와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있죠. 기준은 뭐야? 아까 되겠죠. 용어 자체가 함축되어 있죠. 역자가 무슨 역자? 기록할 역자. 기록은 문자로 하죠. 그러니까 기준은 뭐다? 문자와 문자 이전의 시대란 말이에요. 기준이. 예? 답 찍을 수 있겠죠? 5번 거. 그러니까 용어만 정리하면 뭘까? 문제 팍팍 찍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리고 용어 정리 안 하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 공부 못해. 예? 그러면 선사시대는 문자 이전의 시대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 뭘까? 문자 이전이니까 유물과 유적을 갖고 역사를 연구하는 거죠. 유물과 유적이고. 자 여기 봐봐요. 칠판 있고 분필이 있어요. 칠판 있고 분필이 있어요. 칠판이 먼저 등장했어요. 분필이 먼저 등장했어요. 이건 동전의 양면이죠. 예? 거의 동전의 양면이 되겠죠. 그거 마찬가지로 안경이 먼저 등장했나? 안경 태가 먼저 등장했어요. 안경 알이 먼저 등장했어요. 거의 동시이죠. 예? 그럼 문자와 청동기는 거의 동시대 등장해요. 이게. 문자와 청동기는 마다 거의 동시대 등장한다는 거 알으라면 이게. 청동기가 등장하면 뭘까? 금속기는 여기서 전쟁이 발생하죠. 전쟁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탄생하면 서양사 같으면 도시국가가 탄생해요. 도시국가. 우리 국사는 도시국가라고 하나요? 무슨 국가라고 할까? 예? 우리 국사는 성읍국가라고 해요. 성읍국가. 성읍을 지배자는 누굴까? 군장이죠. 예? 그러면 최초의 국가 하게 되면 성읍국가가 맞아요? 군장국가가 맞아요? 같은 말이죠. 사나이하고 모서만은 뭐야? 같은 말이죠. 그걸 표현 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제에 접근할 때 그게 언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할 때는 말장난친단 말이에요. 말장난치는 것이 뭘까? 예? 의미는 같은데 뭘까? 표현 방식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표현을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장국가나 성읍국가나 같은 말이죠. 예?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용어 정리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을 돌려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때 지방사회를 뭐라고 해요? 음락사회라고 하죠. 그러면 나중에 지방간이 파견되면 뭘까? 지방간이 파견되면 예? 학술적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봐요. 학문적 용어라는 것은 자, 학문적 용어라는 것은 공부할 때 뭐겠냐면 그래서 학술적 용어를 정리해야 되는 학문적 용어라는 것은 예? 용어라는 것은 개념이 뭘까?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한다고 했죠. 이게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고 통일이 안 되면 뭘까? 그건 학문이 아니다라는 거 알으란 말이에요. 학술적 용어가 통일이 안 되면 뭐다? 그건 학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예? 신이 있단 말이에요. 신이. 학술적 학문적 용어가 학자들 사이에서 통일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이야 학문이 아니야? 그러니까 종교죠. 종교는 뭐가 돼요? 학문적 진리야 개인의 문제야? 저 개인의 문제이죠? 예? 개인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객관식은 학문적 진리가 출제되는 거고 주관식은 뭐가 돼요? 학문적 진리에다가 뭘까요? 개인적 감정도 쓰는 거라면 서술하는 거라면 그래서 주관식하고 객관식이 공부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거 알으라면 이게. 자,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한다. 정확하게 사용한다 한다는 말이 뭘까? 일단은 조본임이는 용어 자체에 함축되어 있다 그랬죠. 넓은 개념은 또 있고. 그럼 용어가 다르면 뭘까? 용어의 개념이 다르면은 자, 용어의 개념이 다르면 뭘까? 개념이 다르면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죠. 자, 그걸 알아요. 용어의 개념이 다르면 뭐다? 용어를 다르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거 알고. 그러니까 용어를 정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어 정리하고 용어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용어의 개념이 다르면 뭐다? 용어도 다르게 쓴다 이거죠. 그러면 지방간이 파견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간이 파견되면 개념이 달라요, 안 달라요? 개념이 다르죠? 그렇죠.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게. 음낙사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이게? 지방간이 파견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방간이 파견되면 저 명칭이 뭐로 바뀔까? 성촌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중국제도를 수용하면 명칭이 어떻게 바뀌어요? 군현으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요. 중국제도를 수용하면 뭐가 명칭이 바뀐다? 군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예? 군현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77페이지 이렇게 봐봐. 우선 흐름만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론서 있죠? 77페이지로 보니까 거기 77페이지 2번에 보니까 내부진포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고구려에서는 성총이라고 하고 백제는 뭐랄까? 군성이라고 하고 신라는 뭘까? 군성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뭘까? 이렇게 보니까 고구려는 군회의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신라하고 백제는 군이란 말이 있죠. 그러면 문제의 흐름에서 삼국은 공통적으로 중국을 정치제도를 수용했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고구려가 독자적 성격이 강하다겠죠. 중국 제도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정치제도에서. 예? 중국 명칭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래서 출제 때 삼국은 공통적으로 중국을 정치 조직을 수용했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고구려가 독자성이 강하다 이렇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개념이 다르면 뭐가 다르다? 용어가 다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방간 파견 이전의 지방사회를 뭐라고 한다? 음낙사회라고 한다. 음낙을 지배자는 누구다? 군정이란 말이에요. 지방간이 파견되면 음낙의 명칭이 뭐로 바뀌어요? 성촌으로 바뀌고 중국 제도를 수용하면 군현으로 명칭이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이렇게 인과관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이렇게 되면 뭐가 탄생해요? 이런 요소, 문자, 청동기, 도시가, 성읍이 탄생하면 국가가 탄생하는 거라면 이게. 국가는 뭐가 필요할까? 조직이 필요하죠? 조직은 뭐가 필요할까? 문자가 발명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세계사를 그릴 때 문자, 청동기, 도시, 우리 국사는 성읍이죠. 이 세 개를 가르쳐서 뭘까? 국가의 3요소라고 그래. 국가 발생. 국가 발생이나 문명 발생을 3요소라고 그래. 국가나 문명은 같은 말이야. 문명 발생을 3요소란 말이야. 이게 세 개가. 3요소가. 이렇게 하면 뭐가 탄생해요? 국가가 탄생하죠? 그러면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은 뭘까? 우리 최초의 군장국가. 고조선이죠? 고조선은 뭐를 기반으로 건국하나? 저 청동기를 기반으로 건국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최초로 군장국가를 건설한다. 예? 그럼 학문이라는 것은 이게 봐봐. 학문이라는 것은 과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학이라는 것은 뭘 하는 걸까? 검증을 거치는 거죠. 예? 그러면 단군 신화에 의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단군 신화에 의하면은. 그러면 신화란 말은 역사적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예? 역사적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예? 신화는 역사적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과 사실이 짬뽕돼 있죠? 출제할 때 이런단 말이에요. 단군 신화를 역사적으로 분석하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분석하시라는 얘기, 분석하라는 얘기가 뭘까? 그 거짓말 속에서 뭘까? 사실을 추론하라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럼 문제가 구성될 때 단군 신화는 고조선 성리로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했다 이렇게 맞나? 맞아요? 단군 신화는 고조선 공국이란 역사적 사실을 반영했다 이렇게 맞아요? 완전히 반영했어요? 부분적으로 반영했어요? 완전히 반영된 건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온다. 사실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죠. 하늘에서 내려온다. 거기서 뭐를 추론할 수 있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내가 너보다 우수하다 이거죠.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이야. 그걸 추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시라는 역사적 사실을 완전히 반영해요, 부분적으로 반영해요? 완전히 반영해야 부분적으로 반영해요. 부분적으로 반영이죠. 그럼 문제 구성할 때 단군시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 그럼 맞아 틀려? 완전히 반영한다면 틀리죠. 어느 정도 반영한다면 맞죠? 그럼 역사적 단군시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면 맞아 틀려? 예? 자, 이거 봐요. 우리가 이제 문법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어법이 있단 말이에요. 문법은 뭐를 얘기해? 말을 이치가 맞는 거란 말이에요. 문법이란 것은 뭘까? 그렇게 말을 사용하는 관례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사용하는 뭐다? 관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부할 때 뭐가 냐면 교과서 봐라, 교과서 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교과서는 말을 관례란 말이에요. 말을 관례. 예? 그러니까 교과서 지문은 그게 답이란 말이에요. 교과서 지문이 말을 관례이기 때문에. 자, 거기 있죠, 여러분이 23페이지 이렇게 봐봐요. 저는 책 작업할 때, 책을 작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교과서가 뭘까? 국정교과서가 문교부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거민정이지만 문교부 교과서가 뭘까? 일단 기본으로 바탕으로 깔았다는 거 알으세요. 그러면서 여러 교수책이 혼합 들어가요. 그래서 23페이지 보니까 뭘까? 단군 이야기에서 고조선 성립이죠. 예? 성립, 줄거놨죠. 고조선 성립 줄긋고 역사적 사실 줄긋고 반영 동그라미 치고 고조선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다. 예? 교과서 지문이야. 그러니까 단군시는 고조선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했다. 이렇게 맞는 게 뭐야? 관례야. 관례는 것이 뭘까? 어법이란 말이에요. 자, 하늘에서 내려올 때 셋박가는 거짓말이죠. 내려온다라는 것은 뭐에 반영돼서 선민의식이죠. 예? 반영되고 내려올 때 바람신 비신을 갖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바람신 비신 이런 걸 데리고 내려온다는 것은 뭘까? 농경적인 요소죠. 농경사회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고조선은 뭘까? 청동기와 농경을 기반으로 건국해요. 예? 건국하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선사시대 하면은 뭐가 될까요? 역사 이전의 시대죠. 그러면 역사 이전의 시대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청동기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청동기 하면은 역사시대야, 선사시대야? 예? 역사시대가 맞아요? 선사시대가 맞아요? 예? 자, 문제 접근할 때 뭐가 있냐면은 저는 문제 접근 방법 다 알려준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어떻게 접근하라. 예? 자, 역사시대는 청동기부터 역사시대야, 신석기까지가 선사시대야. 그럼 문제 구성할 때 다음 중 선사시대에 관하여 올바른 거 잘못된 거 이렇게 들어와요. 자, 그러면서 여기 봐봐요. 문제 들을 때 다음 중 조선시대에 관하여 올바른 거 잘못된 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1, 2, 3, 4. 을지문덕 장군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을지문덕 장군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리죠? 을지문덕은 조선시대 사람이야, 고구려 사람이야? 강감창 장군이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리죠? 이렇게 무조건 틀린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은 청동기부터 뭐라고 했어요? 역사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중 선사시대에 관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 2, 3, 4 이렇게 들어올 때 청동기 이렇게 들으면 청동기 어쩌고저쩌고 들으면 맞아요, 틀려요? 무조건 틀리나? 예? 문제 찍을 때 여기서 뭐가 있냐면 보편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 문제 찍을 때 아까도 그랬죠. 저는 문제 찍는 방법을 다 설명해 준다고 했잖아요,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문제는 다 풀리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럼 뭐냐면 보편성이 있고 특수성이 있는데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이렇게 봅시다. 자, 모든 존재하는 것은 뭘까?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한다는 거 알아세요? 예? 함께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은 자, 여기 봐요.
매는 장사가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매는 장사가 없다. 맞으면 아프다는 것은 뭘까? 보편성이죠. 보편성이야. 근데 어떤 학생은 한 대를 맞았어요. 맞았는데 뭘까? 지배까지 탔어요. 지배까지 튀더라고. 아프다고 하면서. 보편성이야, 특수성이야. 그거 특수성이죠. 예? 어떤 학생은 10대를 맞아도 뭘까? 버텨 그냥. 덮해. 그거 보편성이야, 특수성이야? 특수성이죠. 예? 여러분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벌을 준단 말이에요. 토끼띠만 한단 말이에요. 열 할 때 열 하지 말라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애 열 하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행진할 때 뭘까? 여기에 같이 올라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올라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보편성이야, 특수성이야 이거. 예? 특수성이죠. 맞으면 아프다 이것은 뭘까? 그럼 보편성이겠죠. 자, 우리가 하나의 예를 들어 봐봐요. 특수성을 고유성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 우리가 김치가 있단 말이에요. 김치가 있고 우리 여성들이 입는 한복이 있단 말이에요. 한복이 있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치나 한복이나 뭘까? 이게 보편성이야, 특수성이야? 자, 아까 얘기했죠.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한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함께한다 얘기란 말이에요. 함께하는데. 보편성은 또 우수성이라고도 하는데 우수성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치가 있단 말이에요. 김치가 조금 매운 김치가 있단 말이에요. 매운 김치에는 세계적으로 뭘까? 많은 다수가 좋아할까? 다수가 일단 싫어할까? 매운 김치는 다수는 싫어해요. 다수는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매운맛을 좀 감소시켜요. 감소시켜서 뭘까? 볶은 김치를 만든다는 거죠. 볶음 김치를 만들어서 뭘까? 여러 가지 섞어서 햄버거라든가 여러 가지 섞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대요. 프랑스 사람들이 입맛이 굉장히 고급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뭘까, 이거는? 다수가 이걸 맛있게 먹죠. 다수가 맛있게 먹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보편성과 특수성의 바란스를 이룬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건 뭘까? 바란스를 이룬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보편성 속에 우수성이 있다는 거야. 우리 특수성 속에 뭐가 있다? 우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보면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뭘까? 우수성이 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우수성이 있을 때. 예? 우리 한복은 어떻게 할까? 우리 고유성, 특수성이죠. 그럼 우수성이 있을까 없을까? 예? 자, 우리나라 여성들이 입는 한복이 뭘까?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름답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은 사진 함께 찍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국 남성이 반하고 그런데 한복 입으면은. 근데 현대 문명이라는 것은 아름담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실용성이란 말이에요. 실용성. 실용성에서 문제가 있다면 한복을 입고 화장실 가면 어떻게 돼요? 똥 묻지요? 똥 묻어 이거. 굉장히 저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옛날부터 뭐가 있었냐면 수업 시간에 내일 한복 입고 오라고 한다면 한복 입고 남자든 여자든 한복 입고 오면 내가 문제집 한 권 준다고 한다면 문제집 한 권 준다고. 그럼 여태까지 5명이 왔어. 그래서 5명 줬어. 한 20년 동안인가 5명이 입고 왔어. 옛날에는 이런 학생이 봤어. 어떤 여학생인데 그 여학생이 뭘까? 한복을 보자기에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입고 들어오더라고요. 딱 이렇게. 화장실 입고 보자기 딱 들어서 이제 수업을 듣더라고. 이쁘더라고. 한복 입으면은. 수업이 끝났어요. 수업이 딱 끝났는데 그 자리에서 옷을 벗더라고. 얘가 왜 옷을 벗나 그래서. 그랬더니 위에 평상복이 있더라고. 평상복에다가 입었더라고. 그럼 한복을 입은 거야? 잠시 걸쳐놓은 거야? 그래서 수업 그 자리에서 옷을 벗더니 보자기에다 싸더라고. 그러면서 책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책 내놓으래. 얼른 줘서 얼른 줘서. 또 어떤 학생은 또 개랑 한복 입고 왔더라고. 집에서부터 개랑 한복 입고 나와서 책 내놓으래. 그것도 얼른 줘서 얼른 줘서. 근데 이제 여태까지 여성은 4명, 남성은 1명. 우리나라는 여성이 용기가 있죠. 남자보다. 이때까지 남자는 1명, 여성은 4명. 내일 입고 오면은 이제 6명이 되는 거야. 또 그런 학생 발생한다. 한복을 보자기에 싸갖고 오는 거죠. 보자기에 싸갖고 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세계 4대 문명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4대 문명에?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세계 4대 문명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뭘까? 보편성이 뭘까? 보편성이 이게 보편성에서 좀 후진성이 있다라는 거죠. 보편성에서 뭐가 있다? 후진성이 있다라는 거라면 이게.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특수성이 있단 말이에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거 봐요. 문제가 여기서 구성이 될 때 우리 뭐가 있다? 후진성이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뭘까? 세종시대 가야죠. 가야 된다. 이런 것이 늦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늦기 때문에 거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중 선사시대 하면은 우리 국사는 뭘까? 청동기 아니 역사시대 할 때 뭘까? 청동기부터 핵을 긋지는 않는다는 걸 알으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선사시대 할 때 뭘까? 청동기, 철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국사상은 일단은 선사와 역사를 핵을 긋지는 않는다는 걸 알으란 말이에요. 핵을 긋지는 않는다 이거죠. 왜? 문자 사용이 늦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제 들어올 때 다음 중 선사시대에 가나요? 이렇게 문제 들어올 때 뭘까? 청동기가 들어갔다고 틀린 건 아니다 이게. 철기가 들어갔다고 틀린 건 아니다 이게. 그거 조심하고 그래요. 왜? 여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요. 후진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 아까 되겠죠. 조선시대에 가나요? 어쩌고 저쩌고 문제 들어올 때 여기 강간찬 들어오면 무조건 틀리죠? 무조건 틀리는데 여기서 청동기나 철기에 들어왔다고 틀린 거로 긋지 말아야겠죠. 왜? 우리가 문자 사용이 늦기 때문에 그래요. 후진성이 있기 때문에요. 자, 자 우리가 3페이지 이렇게 봐봐요. 3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4번이 있죠. 역사의 올바른 이해에서 그 책에서 있죠. 역사의 바른 이해 할 때 역사에다 동그라미 쳐봐봐요. 역사의 바른 이해, 한국사의 바른 이해.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봐요. 자, 역사의 바른 이해, 역사의 바른 이해, 한국사의 바른 이해. 이렇게 역사의 바른 이해, 한국사의 바른 이해. 이렇게 역사에다 동그라미 치고 한국사에다 동그라미 치고. 자, 그리고 세계화 시대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세계화 시대. 여기서 문제가 들어올 때 문제가 될까? 세 가지 관점에서 문제가 들어온다는 거죠. 세 가지 관점에서 역사의 바른 이해, 한국사의 바른 이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존재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보편성과 특수성은 함께 한다 그랬죠. 함께 하는데 그 우수성과 후진성이 있다 그랬죠. 우수성과 후진성이 있어요. 역사의 바른 이해, 한국사의 바른 이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사라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 나를 얘기한다는 거죠. 나. 한국사는 나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를 얘기하는 거야. 어떤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시간이 있냐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봤을 때 여학생이 그런단 말이에요. 하필 너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필 너냐 이 말은 거기에는 어떤 가시가 박혀 있을까? 어떤 가시가 박혀 있나 그 말식에는. 너가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하면은 9급 합격하라는 거야? 7급 합격하라는 거야? 7급 합격하라는 거죠? 그리고 BMW도 하나 준비해 놓고 그리고 집한테도 준비해 놓고 데이트 신청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데이트 신청 하필 너냐 이러면 그 말 속에는 뭐랄까?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있단 말이에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라 이게. 너 자신의 위치를. 그러니까 한국사라는 것은 뭐냐면 나란 말이에요. 나. 나기 때문에 뭘까? 한국사의 바른 이해하면 뭘까? 한국사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역사의 바른 이해하면 뭘까?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사라는 것은 나란 말이에요. 나기 때문에 뭘까? 한국사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역사의 바른 이해 이렇게 되면 뭘까?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한국사라는 것은 나란 말이에요. 나기 때문에 뭘까? 한국사의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알겠죠? 거기 책에 다 있죠. 그러면 세계화 시대 하면은 뭘까? 세계화 시대는 대원군처럼 세국 정책을 해야 돼요. 개방을 해야 돼요. 개방하죠? 개방하되 사대적으로 개방해야 돼요.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해야 돼요. 개방적 주체성이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하고 사내는 무슨 차이야? 남자 사내의 모습아 의미상 같죠? 그러면 주체성이란 것은 뭘까? 나를 강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체성과 뭐가 같은 말이다? 민족주의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방적 민족주의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개방한 정책을 추진하나
같은 말이란 표현 차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들어올 때 개방적 주체성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개방적 민족주의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표현 차이란 말이에요.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말을 바꾼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여기 봐봐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개인차가 뭘까? 이렇게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훈련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그걸 만약에 안 배웠을 때 뭘까? 나중에 개인차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언어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배움으로써 뭘까? 개인차가 극복된다는 거 알으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뭐라고 하세요? 제가 강의를 일치시켜 준다고 했죠? 일치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럼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2페이지죠. 2페이지 2번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2페이지 2번 문제죠. 세계화 시대 역사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있죠. 예? 자, 거기 봐봐요. 세계시대 역사식이지. 2번을 먼저 봐봐요. 특수성과 보편성을 조화시켜야 된다. 이거 뭘까? 역사의 바른 이해죠? 예? 그럼 이 문제는 답이 1번하고 4번 두 개야. 1번하고 4번 두 개야. 예? 1번하고 4번 두 개인데 두 개 나올 때 뭘까? 두 개 찍고 우기는 거죠? 소송 걸고. 그럼 어떻게 찍어야 돼? 답이 두 개 나올 때. 맞는 거 찍어요? 더 맞는 거 찍어요? 그렇지. 그렇게 찍으라는 거지. 답이 두 개 들어온단 말이에요. 두 개. 두 개 될 때 뭐 찍는다? 맞는 거 찍어요? 더 맞는 거 찍어요? 그럼 1번이 더 맞아요? 4번이 더 맞아요? 그렇지. 4번이 더 맞지. 민족을 주체성을 견제한다. 이 말과 같은 말까? 민족주의죠. 그러면 4번은 어떻게 할까? 개방적 민족주의죠. 그러니까 뭐가 더 맞아요? 그렇지. 4번이 더 맞죠. 문제 찍는 요령 알겠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떻게 함정을 걸어요? 1, 2, 3, 4면은 앞에다 뭘까? 맞는 거 놓고 뒤에다 더 맞는 거 놓는단 말이에요. 요 출제자 새끼가 요지라는다. 그럼 학생이 뭘까? 맞았네. 시간도 부족한다. 빨리 가자. 2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거 왜 틀렸어 이거?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어디다 함정을 걸어요? 1번에다 함정 건단 말이에요. 뒤에다 놓고 그런단 말이에요. 더 맞는 거. 에? 알았지? 자, 여기서 쉬었다 갑시다.